안녕하세요. 마더텅 수능수학 강의의 우수정입니다. 우리가 지금 같이 풀어볼 문제는요. 2022학년도 6월 모평 22번입니다. 문제 너무나도 좋죠.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풀어야 1등급, 내지는 2등급 정도의 등급이 나오려면 이런 문제를 안 풀고서는 힘듭니다. 사실 얘는 지금 22번이니까 현 교육과정 기준으로 선생님 촬영 시점 교육과정 기준으로는 가장 어려운 킬러 문제로 나온 건데요. 서술형 맨 마지막 문제. 이거 틀려도 1등급 아니에요? 맞는데 지금 여기서는 이거 틀려도 1등급이었겠지만 사실상 이런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 이거 유추하고 추론하고 식 세우고 이런 부분이 안 되면 2등급 이상은 힘들죠. 왜냐면 앞부분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등장을 했을 테니까 조금 주의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볼게요. 3차 함수 fx가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대요. 맨날 조건들 줘요. 가조건 봅시다. 방정식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2개래요. 사실 얘는 너무 쉽죠, 여러분들. 이런 문제를 도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미 눈치챘을 거라고 볼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뭡니까? 3차 방정식, 3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 2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니까 그래프 개형이 어느 정도 압축이 될 겁니다. x축과 어떻게 돼야 돼요? 접하게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단계로 그래프를 어느 정도는 추려 놓을 거고요. 조그맣게 그린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이따가 다시 한번 그릴 겁니다. 우리가 가조건에서 갖고 올 수 있는 힌트는 뭐냐면 최고차 한계수 양수인 것도 모르지만 3차 방정식의 근이 2개가 나오기 위해선 첫 번째 요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되던가, 두 번째 요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 세 번째 요런 형태, 네 번째 요런 형태의 그래프 개형이 되겠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여기에 그는 알파, 베타, 알파, 베타, 알파, 베타. 힘들다. 알파, 베타. 요 정도까지도 써주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가조건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거. 자, 나조건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fx는 0이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돼야 된다. 선생님, 아니 그냥 fx도 아니고 f 안에 막 이상한 게 생겼어요. 당황하지 마세요. 자, 우리가 아까 fx에 관한 내용을 진행을 했거든. 자, 해봐. 나조건을 해석을 할 건데요. 먼저 첫 번째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 결국은 우리는 뭘 해야 되는 거냐면 f가 0이 되게 하는 값을 찾는 거야. 안 그래요? 가장 이런 거 볼 때는 알맹이 일일이 보라는 게 아니라 가장 밖에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f가 0이 되는 거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잡아놨거든요. 여기 안에 알파가 들어가던가 또는 베타가 등장을 하면 f라는 녀석은 0이 되는 거야. 그러면 지금 문제 나 조건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x-fx가 0이 돼야 된대요. 큰 틀만 보라고. 얘가 f라고 돼 있잖아요. 요 알맹이가 뭐가 돼야 돼? 알파가 나오던가 베타가 나와야 이 f는 0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기에서 만들 수 있는 건 x-fx가 알파가 되던가 x-fx가 베타가 나오는 이 x값들이 근이 될 거라는 거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를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fx는 x-알파라는 거 갖고 올 수 있을 거고요. fx는 x-베타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왜 이렇게 합니까? 일단 침착하게 놔두세요. 자, 지금 그때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건 얘를 만족하는 것과 얘를 만족하는 걸 합쳐서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야. 3차 함수, 얘 뭐죠? 1차 함수, 직선입니다. 직선. 3차 함수와 직선에 뭘 찾으라는 거야? 교점을 찾아라 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3차 함수와 1차 함수에 뭘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그럼 결국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 문제에 주어진 3차 함수와 x-알파, x-베타 둘 다 기울기가 1입니다. 그리고 알파, 0과 베타, 0을 지나는 거야. 이것도 좀 중요합니다. 아무튼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 3차 함수와 직선의 교점의 합이 총 3개가 나와야 된다는 거고 얘의 큰 틀은 3차 방정식이잖아. 3차 방정식의 근은요. 빵대가 나올 수가 없어요.
실근 3개가 나오던가 2개 나오던가 중근까지 해서 아니면 1개가 나오던가 실근 하나랑 허근 2개가 되겠죠. 아니면 빵개 불가능하다고요. 빵개는 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거야. 얘가 3개면요. 얘가 빵개가 나와야 되는데 빵개는 못 나오거든. 그러니까 얘가 2개. 얘는 몇 개? 그때 1개. 얘가 1개면 얘는 그때 몇 개? 2개. 아, 교점의 개수가 2개, 1개, 1개, 2개의 구조로서 등장을 해야 되겠다라는 걸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지울게요. 2개, 1개 나와야 된다는 거. 그래야 총 개수는 3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 1참수에 관한 알 수 있는 정보들을 먼저 한번 써본다면 기울기가 1이고요. 알파, 0을 지나갑니다. 기울기가 1이고요. 베타, 0을 지나갑니다. 이 알파랑 베타는 뭐였는데요? 3차 함수와 x축과의 교점이었죠. 여기까지 해석이 돼 있으셔야 가랑 나 조건을 완벽하게 해석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본다면 뭔가를 알려줬죠. F1은 4고요. F'1은 1이래요. 그리고 F'0은 1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요거 2개 같은 경우엔 딱딱 떨어지는 값들이 나와 있는데 얘 같은 경우에는 부등식으로 등장돼 있어요. 범위로 등장돼 있다고. 사실 얘를 우리가 수식적으로 확인하기는 좀 힘들겠죠. 하지만 얘 자체가 이따가 조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자, 그래서 F1은 4, F'1은 1. 근데 여기에서 뭔가 데스니 운명적인 만남이 생겼어. 어떤 만남이 생겼냐면 얘가 얼마라는 거? 1이라는 거. 와! 지금 이 문제의 관건, 핵심은 얘야. F'1이 1이라는 거. 왜 1이라는 게 핵심이냐면 눈치챘어요? 아까 직선이 얼마였어, 기울기가? 1이었단 말이야. 아름답다, 아름답다. 자, F'1은 1, 이거를 이따가 엄청 중요하게 사용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단계는 뭐랬냐면 가조건과 나조건들을 해석을 했어요. 가조건, 그래프 개요. 나조건, 함수 3차 함수와 기울기 1자리인 직선의 교점의 개수에 관한 내용이구나. 그 교점의 개수는 2개, 1개가 나오든 1개, 2개가 나오든 구성이 돼 있어야 되겠다. 여기까지가 나조건, 가조건, 나조건을 해석을 한 겁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단계로 가서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어떠한 그래프 개형이 돼야 되는지를 선택을 한번 해보자고요. 자, 우리가 그래프 개형을 4개로 추렸었죠. 그래서 그 그래프 개형 4개를요 한번 진행을 해보자고요. 얘는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자, 알파, 베타니까 이런 형태였죠.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치? 자, 요 녀석과 직선의 교점을 찾는 거야. 근데 그 직선은 알파랑 베타를 무조건 지나갑니다. 잘 봐요. 자, 알파예요. 여기서는요, 기울기 1자리가 접할 수도 있고 그냥 갈 수도 있어. 일단 키핑해놔. 확실치 않으니까. 자, 그럼 베타로 가볼까? 이 베타, 0을 지나는 직선이 기울기가 얼마죠? 1입니다. 근데 이 베타에서 3차 함수는 기울기가 0이잖아.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접할 수가 없어. 무조건 여기보다 위로 지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교점 하나, 2개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되죠. 얘 멈추지 않잖아요. 교점이 몇 개가 나와? 무조건 3개가 나옵니다. 누구랑? x-베타랑. 교점이 3개가 나왔으니까 얘는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된다고. 내가 뭐라고 했어? 2개, 1개 또는 1개, 2개가 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는 글렀습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로 가볼까? 두 번째 케이스가 뭐였냐면 이런 형태였거든.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입니다. 그럼 또 기울기 얼마짜리? 1짜리를 그릴 건데 여기서 그리는 게 좋겠죠. 똑같죠? 같은 위치로요. 교점이 몇 개가 나옵니까? 알파의 콤마 0에 서면 3개가 등장을 해요. 요 직선이랑만 교점이 3개가 등장을 한다고. 왜냐면 얘 기울기 0이니까. 얘보다 가파른 직선이 생길 거고 교점 3개 나오잖아요.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기울기 양수는 글러버렸습니다. 이제 기울기 뭘로 가야 돼? 기울기 음수로 한번 가봐야 되겠죠. 자, 기울기 음수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요렇게. 자,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자, 기울기 1자리인 애인데 잘 봐요. 여기부터가 핵심이야. x-베타는 기울기 1이니까 무조건 교점이 몇 개밖에 안 생겨. 1개밖에 안 생겨. 교점 하나 나오네. 그럼 이제는 x-알파가 얘랑 교점 몇 개 나오면 되는 거야? 2개 나오면 되는 거죠.
그럼 얘랑 교점 2개 나올 수 있을까? 교점 2개 나올 수 있죠. 어떻게? 이렇게. 여기서 접하면서 가면은 교점이 2개가 나오잖아. 선생님 너무 작은데요? 괜찮아요. 이따 크게 그릴 거예요. 아, 이런 식으로 되면은 1개, 2개, 3개 문제에 주어진 나 조건을 만족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얘는 키핑. 자, 두 번째. 네 번째죠. 네 번째. 자, 요런 형태.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입니다. 그럼 잘 볼까요? 기울기 1짜리니까 여기서 교점 무조건 하나고 베타 콤마 0을 지나고 기울기 1짜리니까 여기서도 가능하겠네? 1개, 2개, 3개 다 가능하죠. 그러면 얘도 되고 얘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야. 아, 가조건, 나조건 다 썼는데 어떤 고민을 해야 될까? 우리가 안 쓴 거. F1은 4였고요. F'1은 1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잘 봐요. F1이 4야. 함수값이 양수여야 되거든? 자, 함수값이 양수라는 건 여기 부분밖에 안 된다고. 그런데 F'1이 얼마가 돼야 돼? 1. 양수가 돼야 돼요. 여러분, 이 빨간색 부분에서요. 접선을 그었을 때 그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가 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지금 접선의 기울기 양수는 여기밖에 불가능하거든. 근데 F1이 양수면서 미분계수가 양수가 된다?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얘는 안 돼요, 지금. 얘 때문에. 그럼 얘는 가능하냐? 얘는 가능하죠. F1이 양수면서 F'1이 1인 거는 뭐 여기 정도에 1이 있으면 되지 않습니까? 여기 정도에 1이 4고요. 이때 미분계수 1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따라서 최종적인 그래프경은 이런 형태의 그래프경이 된다라는 거 우리가 캐치할 수 있는 겁니다. 따라오셨죠? 자, 그럼 이제 이 그래프를 조금 확대를 해서 조금 심도 깊게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결국 내가 원하는 그래프경이 되기 위해선 이런 형태의 그래프가 돼야 돼. 여기가 알파고요. 여기가 베타고요. 그때 x-베타 알파가 이렇게 접해야 되겠죠. 얘가 누구야? y는 x-알파고 그 다음에 x-베타는 요거니까 사실 뭐 크게 그릴 필요는 없습니다. 얘는 뭐 너무나도 그냥 뭐 딱히 갖고 올 힌트도 없으니까. 자, 그럼 이제 얘네들을 해석을 할 건데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심도 깊게 들어가셔야 돼. 어떤 걸 심도 깊게 들어가야 되냐면 아까 선생님이 말했거든. F'1이 얼마라고? 1이라고. 근데 우리가 보는 직선의 기울기가 얼마예요? 1입니다. 1. 느낌 와요? 느낌 오죠. 자, 이 x-알파라는 건 결국 이 fx를 기준으로 해서 fx의 어떤 직선이야? 접하는 직선, 접선이란 말이야. F'1의 뜻이 뭔데? 접선의 기울기거든. x가 1일 때. 접선의 기울기가 1이야. 근데 내가 알고 있는 접선이 1이야. 와, unbelievable. 느낌이 오시죠? 어떻게 존재했다라는 거야. 여기 지점이 1,4였다라는 걸 눈치를 챌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그럼 이렇게 하고 그냥 쓱 넘어가냐? 사실은요, 얘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수능 문제, 모의고사 문제니까 그냥 넘어갔어도 돼. 이렇게 눈치채고 넘어갔어도 되는데 엄밀하게 말하면 무조건 이 F'Il이 1이라고 이 접선이라는 말이 아니거든. 1,4에서의 접선이 얘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교 내신에서 모의고사 기출 내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경우 서술형으로 등장했는데 여기서 넘어가면 큰일 나버리는 거야. 자, 왜 그러냐면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게 여기서도 가능한데요. 여기 아래 범위에서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길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접선이? 그 기울기 1 나올 수도 있잖아. 얘랑 평행한 거는요. 위에서도 나오지만 아래에서도 나온다고. 그러니까 1,4가 얘라는 확신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깁니다. 자, 그러면 왜 여기가 1,4는 불가능한 거냐? 이거를 해석을 하셔야 될 거고요. 요 부분, 알파에서 여기 그 다음 극대값까지 있죠. 그 부분을 확대해서 선생님이 그려줄게. 요런 구조인 거잖아. 지금 우리가 원하는 건 여기가 1일 때 여기가 4라는 구조를 원하는 건데요. 근데 얘는 왜 안 되냐? 요게 중요한 거잖아. 왜 여기에 1, 4가 있으면 안 되냐?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안 쓴 힌트를 갖고 오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유일하게 안 쓴 힌트는 뭐였냐면 F'0이요. 1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였어. 잘 봐. 얘 X값 얼마죠? X값 0이야. 얘 X값 얼마죠? 1입니다. 0이 더 작죠?
근데 미분계수는 어때야 되는데 0일 때가 더 커야 된대. 3차 함수의 그래프 개형을 보시면요. 여기 부분만 봐봐. 기울기가 증가 속도가 점점 빨라졌다가 가파라졌다가 어느 순간의 기점으로 해서 완만해집니다. 이과 친구들은 알 거예요. 얘가 무슨 점이야? 변곡점인 거 알 텐데 문과 친구들은 모른단 말이야. 아예 몰라도 돼. 그냥 개형적으로 보자고. 점점 빨라졌다가 기울기가 점점 커졌다가 점점 감소가 됩니다. 그러면 F'1이 만약에 여기에 있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얼만데? 1이야. 그럼 0은 1보다 어디에 있어야 돼요? 왼쪽에 0이 있어야 되는데 그때 접선의 기울기는 1보다 클 수가 있나요? 이 빨간색은요? 얘가 기울기가 1보다 클 수가 있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 부분일 땐 가능하냐? 자, 이때 접선의 기울기가 1입니다. 그러면 0이 한 요쯤에 있다고 가정을 하면 더 어떨까? 더 가파르겠죠. 맞아요? 더 가파르잖아. 그러니까 1보다 커, 작아? 1보다 크죠. 따라서 정확하게 여기 지점이 1,4라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왔죠? 그래서 여기까지 가시면 어느 정도는 이제 끝난 겁니다. 빨리 한번 가볼게요. 결국 1,4에서의 접선이 y는 x-알파잖아. 근데 기울기가 얼마야? 1이죠. 에이, 뭐 다르게 생각하면 1,4를 여기에 쓱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잖아. 그래서 알파 값 찾으니까 4는 1 마이너스 알파가 될 거고 알파는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거 나타낼 수가 있을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fx를 찾을 수가 있고요. 이 직선도 나타낼 수 있겠죠. y는 x 플러스 3이었다라는 거. 그리고 뭐 여기에 나타내면 여기 부분이 마이너스 3이었다라는 것도 쓸 수가 있을 거고 fx는 마이너스 3 x 플러스 3을 근으로 갖고 있겠죠. 그런데 접하니까 무슨 식? 완전 제곱식으로 등장돼 있을 거고 x 마이너스 베타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끝이에요? 끝 아니죠. 최고차 한계수 모르니까 a라고 잡아놓고요. 조금 더 디테일을 살린다면 a는 0보다 작은 음수라는 것도 써주시면 좋겠네요. 따라왔나요? 자, 그럼 이제 선택지가 두 가지가 갈려요. 첫 번째 선택지, 두 번째 선택지인데 첫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지금 여기에 모르는 문자가 몇 개야? 모르는 문자가 두 개입니다. 그렇죠? 모르는 문자가 두 개인데요. 우리가 아는 함수값들이 있었거든. F1은 4랑 F'1은 1이라는 거. 그래서 첫 번째 선택지는 여기에다가 F1은 4 그리고 F'1은 1이라는 걸 대입해서 푸는 게 첫 번째 선택지입니다. 근데 식이 좀 복잡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두 번째 선택지로 갈게요. 두 번째 선택지는 뭐냐면 이겁니다. 이 fx로 진행을 하는 게 아니라 fx와 요 아까 x-알파 있죠. 뭐였죠? y는 x 플러스 3. 그 녀석의 교점을 우리가 다 알고 있거든. 마이너스 3이랑 1이라는 거. 걔를 이용해서 정답을 구해버릴게요. 자, 세 번째 단계입니다. 이제 실제로 fx를 구하는 과정이 되겠죠. 선생님은 어떻게 구한다고요? fx와 x 플러스 3의 교점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할 거라고. 그러면 얘를 한쪽으로 이항하니까 fx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다 라는 식을 갖고 올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fx를 잡아놨잖아요. 걔를 그대로 여기에 대입해서 쓰시면 a의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은 0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x 플러스 3으로 묶어버릴까요? x 플러스 3으로 묶어버리니까 이런 식이 되겠지. a의 x 플러스 3 x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선생님 근데 얘를 어떻게 할 건데요? 아우 할 수 있지. 왜냐면 얘가 뭐야? 3참수와 x 플러스 3의 교점을 찾는 식이잖아. 우린 그때의 근을 안다고 누가 나와야 된다는 거. 이때의 근이 마이너스 3과 1이 나와야 된다는 걸 안다고요. 그런데 1이라는 지점에서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으니까 이 1은 무슨 근이 돼야 되냐면 중근이 돼야 된다는 거고 인수분해를 했을 때 요 식을 인수분해하면 뭐가 나와야 되냐면 x 플러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등장을 해야 된다고요. 최고차 한계수는 모르니까 a라고 잡아놓자고 이렇게. 얘가
뭐가 돼야 된다고? 얘가 돼야 된다고. 그 말은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어때야 된다는 거야. 같아야 된다라는 거죠. 뭐 풀이 방법은 많아요. 다 전개 갖고 개수 비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뭐 조리집을 2번 하셔도 되고 방법은 많은데 선생님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얘 전개해서 얘랑 같다라고 놓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위에 거부터 전개를 할게요. 위에 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냐면 ax제곱 플러스 a에 3 마이너스 베타 x 그리고 마이너스 3a 베타 마이너스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을 겁니다. 오케이? 자, 요 녀석이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요 부분 a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랑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 개수 비교하시면 되는 거고요. 개수 비교 빨리 할게요. ax제곱 같으니까 볼 필요 없고요. a3 마이너스 베타 x랑 마이너스 2ax랑 같아야 되겠죠. 따라서 a3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요. 이거 원래 나누기 하시면 안 되고 한쪽으로 이항해서 묶어야 되는데 우리는 a가 0이 아니라는 거 알고 있어요. 최고차항 계수로 음수다, 0보다 작다 설정했잖아요. a가 0이면 3차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그냥 3 마이너스 베타는 마이너스 2다 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베타는 5라는 거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상수항 보겠습니다. 요 녀석과 요 녀석이 같아야 돼요. 근데 베타가 온 거 알고 있잖아요. 마이너스 15a 마이너스 1은 a가 돼야 될 거고요. 16a는 마이너스 1이니까 a는 마이너스 16분의 1이다 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럼 이제 fx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찾을 수 있겠죠. fx는 a가 얼마였죠? 마이너스 16분의 1 x 플러스 어디냐? x 플러스 3의 제곱 x 마이너스 베타다라고 나타낼 수 있을 거고요.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뭐였냐면 f의 0이었습니다. f0 계산하니까요. 마이너스 16분의 9 베타 아니잖아. 베타 얼마였죠? 5였죠. 5 미안해요. 베타 5. 베타 5였으니까 얘는 9 마이너스 5니까 플러스로 바뀌겠지. 16분의 45가 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얘 기하분수 바꾸라고 했는데 이미 기하분수예요. 그래서 P 더하기 Q를 찾으라고 했으니까 정답은 61이 나오는 거 찾을 수가 있겠네요. 됐나요? 좋아요. 우리 한 번만 빠르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어려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정리를 하면서 아, 이렇게 했구나. 선생님랑 같이 한번 마지막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가족권 사실 너무 쉬웠어. 여러분들이 이런 그래프 개형 만드셨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나조건인데 이 나조건에서 학생들이 많이 포기를 해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결국은 가장 밖에 있는 틀 자체가 F이기 때문에 F 안에 누가 들어가야 0이냐. 아, 알파랑 베타가 들어가야 0이니까 선생님이 요 녀석이 알파다, 요 녀석이 베타다 라는 거 설정을 했었죠. 그래서 알파, 베타 이렇게 잡아놨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요 식을 만들 수가 있냐 없냐. 요 관계식을 만들 수 있냐. 그럼 얘를 만들었을 때 얘를 해석할 수 있냐. 얘가 이 문제의 일단 시작이 되는 거죠. 시발점. 얘가 이 문제의 시발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중요했던 거는 뭐 이 그래프 개형들 교점 막 2개, 1개, 1개, 2개 오케이 다 추렸어. 최종적으로 그래프 개형까지 만들었는데 그때 뭘 봤어야 된다는 거야? 문제에서 나왔던 어딨니? F1은 4와 F'1은 1이라는 게 엄청난 힌트였다고요. 왜냐면은 우리가 잡은 직선의 기울기 자체가 1이었거든. 근데 미분 계수가 1이니까 사실 얘를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더라도 여기가 1,4였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눈치를 채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은 그래도 설명을 해줬죠. 왜 얘는 안 됩니까? 여기가 1,4니까 얘 안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F'0이 1보다 크다라는 요 그래프 개형을 설명을 하면서 왜 여기 부분에서 1,4가 나와야 되는지를 설명을 했습니다. 됐나요? 1,4. 그리고 뭐 여기는 안 돼요. 안 돼요. 미분계수 음수인데 어떻게 됩니까? F'1이 1이 나와야 되는데 양수면서 양수범위 여기잖아. 기울기가 양수인 건 여기 범위밖에 없어. 요거밖에 없으니까 요 조건 때문에 여기서가 아니라 무조건 여기서밖에 안 되겠구나. 여기서는 나오면 안 돼요.
왜냐면 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두 개, 세 개가 나올 겁니다. 아, 여기까지 눈치를 챘다. 근데 문제를 못 풀었다. 그러면은 지금 식 가지고 장난치는 이 마무리 단계 연습을 좀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거 별거 아니거든. 내가 교점 찾는 식으로 계산을 했지만요. 아, 그냥 여기에 1,4랑 F1은 4니까. 그리고 F'1은 1이다 라는 거 하면 답 나올 거야, 아마도. 저는 계산을 안 해봤는데 아마도 나올 겁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하더라도. 하지만 미분하기 너무 귀찮기 때문에 선생님은 교점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을 했죠. 그러니까 스텝 3 부분도 보시는 거 좋기는 한데요. 그 전까지 이 스텝 2까지를 완벽하게 이해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학에서 쓸데없는 건 사실 없습니다. 근데 솔직히 얘를 안 쓴 학생들도 많을 거예요. 이 문제 푸는 학생들 중에서. 요거 없이 그냥 아이 뭐야 됐다 하고 하신 분들 많을 텐데 공부하는 거니까 좀 디테일하게 한번 설명을 해봤습니다. 정답은 61이 되겠죠. 61. 감사합니다.